근데 친정으로 가. 근데 친정은 좀 부유해. 그래가지고 간 외갓집이에요 여기가. 이게 현충사 안에 그대로 있어 지금. 그래서 아산인 줄 아는구나.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있어요. 그대로. 이 나무 새 그루도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뭐 새 그루는 없었겠지만 지금은. 그리고 제가 관리를 해가지고. 이게 다 한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순신이 한글. 1545년에서 읽을 수 있는 글도 있고 이런 데는 막 못 알아보는 거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글씨체가 어떤 건 뾰족하고 어떤 건 동글동글하고 해서 꽃처럼 이파리처럼 해서 그 한글로 이제 만들어진 뭔가 이게 따뜻하잖아요. 마당도 널찍하고 네, 온화한 온화하죠. 느낌. 결혼을 하는데 그 색시와 결혼을 하는데 장인어른이 보성 군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워낙에 막 어렸을 때 저렇게 놀았으니까 무인의 기질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쏘고 막. 그래서 이제 이 장인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인에서 무인으로 옮겨가. 그래서 21살에 결혼을 하는데 28살에 시험을 봐. 그래서 아, 장인이 아까 직업이 뭐? 한 400년이 넘다 보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훈련원 공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땅도 보고 막 가서 상상을 해서 그랬는데 이때 이제 28살에 시험을 보는데 떨어져요. 떨어지는 게 말을 타다가 낙마해가지고 골절을 당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제 큰일 났어. 기절한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발목을 묶고 끝까지 시험을 봐. 그런 장면이. 버드나무 껍질가 근데 그 약효 성분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네. 유한약에 네네, 보면 버드나무. 버드나무를 지나고 이제 무인이 돼가지고 함경도 전라도 막 충청도 돌아다니면서 적들이 있는 거야. 너무 올고야가지고 청탁을 안 받아줘. 그래서 이제 모함도 당하고 뭐하고 하다가 이제 녹둔도 전출. 이 사람은 다 들어가지고 감옥에 넣어요. 근데 이제 선조가 보니까 약간 모함이 있는 것 같은 걸 알아. 그래갖고 죽이지는 말고 백의종군을 시켜라. 그래서 이때 이제 첫 번째 백의종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장군들이 전부 색깔이 원색적인 도포를 입었잖아. 막 빨갛고 파랗고. 근데 이 평민, 그러니까 계급이 없어져 버렸잖아, 관직이. 그래서 백의종군이니까 흰 옷 속에다 내가 언제든지 가서 싸우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 준비 자세. 그걸 좀 표현을 했고, 그래서 용맹한 사람, 또 배를 만드는 해전 지역을 제가 다 그리면서 야, 이순신 장군 둘레길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햇살을 받아서 빛나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개발한 글씨체. 그래서 칭립체, 사람 모양처럼. 그래요? 진짜. 글자도 개발했어? 한 6가지 정도를 개발을 하게 돼. 이제 약간 창조적으로 하다 보니까. 글씨잖아요, 이게. 허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내려. 근데 이걸 제가 물속에 집어넣었다 그래. 음각으로 이제 연계. 처음에 연필로 이렇게 해셔가지고 네. 거기다 이렇게 하셨네. 그렇죠. 근데 왜 연필은 지우지 않으시고? 그 바다를 기필코 지키겠다. 이런. 근데 이건 지금 재료가 뭐예요? 핸디코트를 이제 약간 요구르트 짜고 막 아니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첫 번째는 못 나가고 중간 두 번째부터 나가고 7번째를 지나고 나서 이게 한산도 해잖아요. 거기서 이제 유명한 건 이제 하객진 전법을 활용했다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전사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몇 대가 나가서 막 깔짝깔짝해. 그럼 이들이 막 공항 오듯이 오니까 왜군이 저것들 잡아야겠다고 막 따라 내려오는데 우리는 뒤에 딱 숨어 있다가 하긴 날개를 펼듯이 이렇게 둥그렇게 쌓아가지고 포위 전멸을 막 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이제 매 눈으로 거기서 쫙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내려와 이러고. 저게 일본 군대인가? 일본 글씨도 다 이어지죠. 물 색도 이어지고. 이게 따로따로 세 판이니까 이게 작업할 때 좀 시간도 많이 내가 다 표현을 했어. 그래서 조금 더 입체감이 있게. 그러니까 힘들었겠다. 그 사람들 중 한 명 정문 장군이라고 아주 용맹한데 그 사람이 부산포 해전에서 죽어. 근데 이 사람이 효충 예인을 다 갖춘 사람이다 보니까 군사들을 그렇게 아껴. 그리고 누가 군사들 이름을 막 애달파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한 20줄 정도의 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3개만 발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란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고 삶에는 반드시 천명이 있나니 나라 위에 던진 금은 죽어도 살았도다. 그래서 애도하는 시. 본인이 지은 시. 이자가 너무 재밌다. 소재예요. 그리고 뭘 여기에다가 이렇게 또 입체적으로 뭘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실리콘으로. 실리콘. 실리콘을 해갖고 음분을 바른 거예요 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몰려 내려오잖아요. 얘네들 잡으려고. 그러면 이게 한 날개처럼 쫙 펼쳐서 이렇게 싸서 막 집중 공격을 가운데로 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23승이니까 세계적으로 승전율이 1위예요. 협상을 해갖고 휴전기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그때 이제 한산도 생활을 한 4년 정도 해요. 그러면서 너무 이때 고독해. 막 한산도 달 밝은 밤에 수리에 홀로 앉아 뭐 큰 칼 옆에 차고 막 이런 시들도 많이 쓰고. 왜냐면 이 해전을 치르는 동안 군사들도 막 다치고 또 배들도 다 막 그렇게 되니까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조정에서 하나도 안 도와줘. 네 알아서 해 이러고.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고 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막 백성들은 막 아프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그 4년 동안 그래도 다시 다 군사 정비하고 군사들 훈련시키고 어느 정도 하는데 이제 원균하고 선조의 질투가 있으면서 다시 투옥이 되는 거예요. 잡혀가 다시. 그래서 그때 한산도 섬에 온 섬이 울릴 정도 그거 할 정도로 울었대 사람들이. 막 이순신 당신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막 이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감옥을 가는데 이 한글을 눕혀놨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새창살이야. 말로 만든 감옥.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 음모잖아 이게 다. 음모 때문에 잡혀갔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말이 그러네. 말로만 말이 사람을 다치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하지. 죽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좀 넣고 여수에서 출발을 해서 배 타고 오다 배에서 돌아가요. 풍당을 맞아가지고. 그리고 이때 이제 이순신은 풀려난 지 한 10일 정도 됐을 때 엄마 배가 돌아가신 배가 들어오는 거를 해안가에서 맞아요. 그러면서 엉엉 통곡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산배를 제가 잘라가지고 상모를 만들고 이게 살색이잖아요. 굶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가슴이 애이는 아픔 그리고 이제 이 작품만 글이 없는 거는 그 아픔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그리고 엄마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엄마를 천지라고 그랬대요. 하늘. 그래서 막 난중일기에 보면 엄마를 정말 아끼는 글이 많아요. 엄마한테 안부가 왔는데 아산에서 안부가 왔는데 엄마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맛있는 걸 먹으면 또 엄마한테 보내드려야겠다. 한 두세 장 만에 엄마 얘기가 나와 계속. 그 정도로 엄마를 되게 효심이 지극했대나 봐요. 원균이 저 4년 동안에 만들어 놓은 군사들과 정했거든. 제주도 바다에 떠다니는 요목이야 이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랑에는 들어가기 전에 이 12척으로 뭐 100매대를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한 지역적인 지형을 이용을 해야겠다 선택한 것이 울두루목이야 이때. 그래서 이제 군사들을 모아놓고 정신교육 시키듯이 필생직사 하면서 반드시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하면서 죽을 힘을 갖고 싸워라 이런 의도이고 이거는 검정 모래예요. 모래를 다 붙여서 모래알 같은 힘마저도 써달라. 검정 모래에 색칠을 했겠지? 아니 모래에다가 네, 먹물을 그리고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물살이야 물살. 왜냐면 이게 조수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려오는 물살이고 여기는 올라가는 물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천이에게 천을 옆에를 시치미를 해서 꼬맸어. 왜냐면 이 물살을 강조하려고. 그래서 여기 명랑해전은 이제 그런 자연이 함께 해준, 함께 싸워준 해전이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일자진을 구축을 해라 그래요. 일자진으로 같이 싸우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버려 무서우니까. 여기서 막 몇십 대가 내려오니까. 그리고 혼자서 40여 척 가까운 배하고 싸워요. 근데 물살도 세고. 근데 그때 이제 그 책에는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대. 그냥 기적이래요. 근데 중간에 이제 나중에 뭐 합류해갖고 막 이제 싸우다 보니까 물살이 바뀌는 거야. 근데 그 물살이 우리가 수가 작은 우리한테는 오히려 유리하고 수가 많은 쟤네들은 막 지네들이 옆에 걸 치겠잖아. 물살이 엎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막 자연이 함께 싸워진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12척이 133척 이상을 이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그때 배가 손실이 없어. 근데 저쪽 배는 거의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이때 너무 이제 억울해 죽겠잖아. 막 그 12척한테 여기서 완전히 죽였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천안 아산으로 가. 외적들이. 그래서 이 고향 마을을 다 불태워버려. 그러니까 두 명의 아들은
아버지하고 해전 지역에 있었고 막내 아들이 엄마하고 같이 엄마를 지키고 있었는데 막 마을이 불태우고 막 이러니까 얘도 이제 기질이 굉장히 용맹한 애야. 그래서 그 적군 속으로 들어가 싸우다가 전사를 하는데 그때가 21살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제 비슷한 꿈을 꾸고 아 얘한테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걸 알아 서신을 받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슬프다 내 아들아 나를 두고 어디로 갔느냐 내가 지은 죄가 너에게 미친 것이냐 이러면서 이런 시를 써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자를 먹으로 쓰고 먹물을 다 뺐어 또. 근데 이것도 시간이 필요한 게 완전히 말라버리면 먹물이 안 빠져. 그리고 완전히 안 말랐을 때 다 빠져버리고. 그래서 적정한 시간이 필요하면 겉테두리는 남아있고 속에 그럼 비게 돼. 막 물을 뿌려가지고. 그래서 검정 물이 막 흘러내리게 해서 글자가 우는 것처럼 통곡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식을 앞세운 부모 마음이 글자가 속이 빈 것처럼 속이 비어버릴 것 같다라는 걸 좀 담았고 막 일어나고 도망가려고 하는 우리가 승리를 거의 했잖아요. 근데 도망가는 애들은 무조건 잡아서 없애야 된다 막 이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새벽 바다인데 여기 이순신 장군은 돌아가셔서 방패 속에 돌아가서 계셔. 왜냐면 이때 이제 거의 이겨가는데 마지막까지 막 걔네를 척결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근접전이 막 벌어지고 근데 총알이 날아와가지고 이제 우리를 언저리를 통과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이순신 장군 갑옷을 입고 다른 장군이 부을 쳐 군사들은 이순신 장군이 추는 줄 아는 거고 이순신 장군 여기 안에서 이제 돌아가 계시면서 약간 막 승리의 함성을 들으면서 가시지 않았을까. 왜냐면 귀가 제일 나중에 다치잖아 죽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새벽 바다를 노량해전에서는 좀 담았고요. 꼭 10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근데 군자의 덕목 바보같이 보인다. 그치? 자기가. 군자의 덕목 10가지가 결국은 효충의 인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했고요. 이제 마지막 작품이 역사는 흐른다예요. 역사는 흐른다에서 이거 문양을 찍었나? 그리고 여기가 이거 언제 다 써? 이게 5m야 천이. 언제 다 써? 5m의 천인데 이렇게 물로 내려오는 건데 가까이에 있는 거는 나무 형태가 좀 보이고 먼 거는 같은 글자지만 여기쯤 내려오면서 한 10가지 글씨체가 변형이 돼서 같아 보이지만 조금씩 다른 산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500년 전 가까운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울림이 있듯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우리가 갖고 의식하는 게 향후에 우리 후세들한테도 어떻게 전해질 것인가 이런 걸 한 번씩 생각하면서 그 후세의 국내외 인사들이 평가하는 것들 이 사람은 정말 최고인 사람이다라는 게 쭉 돌아보면 이제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저 한산도 해전 색깔이잖아 천이 가도 물색인데 이제 전시장이잖아 좀. 멋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내가 저기 거북선에 타 있다라고 하면 쭉 들어가면서 그 바다에 이입되게 우럭 부분을 좀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잘한 것 같아. 사진도 되게 예쁘고 우리 딸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